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바흐의 커피 칸타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베토벤 심포니 3번 에로이카, 또 쇼팽의 수많은 작품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작품들은 당시 사회를 이야기하고 또 역사를 기록했던 음악들입니다. 음악으로 기록된 역사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세실리아 달콤한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는 야고보님의 신청곡이었죠.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따뜻한 4월의 세 번째 주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류재준 작곡가의 음악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류 감독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자리 1342번 쓰시는 분과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허인영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류재준 음악감독 만나러 갑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오늘은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작곡가 류재준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피아노 모음곡 2번이 다가오는 4월 25일 세계에 초연된다고 하죠.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 또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편하게 왔고 좀 있으면 또 편하게 또 가겠죠.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멋있어지셨지? 봄이라서 그럴 거예요. 봄을 좋아하시나요? 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왔을 때 그때 한여름에 왔었고 정말 더웠죠. 네, 그때 기차역에서 저는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걸어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니까 산을 타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네.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서 바로 택시 타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택시 기사분도 제가 타서 여기를 어디로 가자 말씀하시니까 그분도 당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홀리한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그 기사님의 아드님이 또 네, 신부님이라는 얘기도 듣고 정말 오늘 시작이 좋은데요. 네. 우리 류 감독님 또한 류재준 그레고리오 네. 작곡가님이신 거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 그동안 저희가 한 9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제 미사곡에 대해서 장엄 미사곡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국제음악제를 잘 끝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작곡가의 삶이란 게 똑같잖아요. 일어나서 곡을 쓰고 연주를 하고 또 남의 연주를 가서 듣고. 네. 음악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연주를 만드는 것만큼 다른 사람 연주를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연주를 듣고 또 그 연주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또 제 음악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약간 좀 안한부인이잖아요. 그 음악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공감으로 시작을 하고 청중이 없이 음악이 성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연주를 많이 보러 가고 들으러 가고 또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좋았던 연주 하나 소개 부탁드릴까요? 바로 어제 네. 그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모차르트하고 이제 슈베르트 전곡 연주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연주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틀 전이죠. 그쵸. 네, 제가 정확히 이틀 전이죠. 하여튼간에 항상 눈여겨보는 바이올리니스트고 또 모차르트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니까 가서 즐겁게 잘 보고 왔어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시자 또 감독님과 함께하는 아티스트이신데 또 좋은 모차르트 연주 듣고 또 이걸 계기로 또 어떤 작품이 또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모차르트는 너무 위대한 작곡가라서. 넘사벽인가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감독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현재 앙상블 오프스 그리고 서울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이자 또 작곡가로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 클래식 음악을 정말 전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나 류재준 작곡가 이름은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멋지잖아.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들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부산에는 또 오랜만에 오시는 걸까요? 네, 그때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온 거니까요. 그러세요. 네. 제가 1월 말쯤에 오프스에서 부산 공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제가 다른 연주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는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감독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때 쇼스타코비치 마지막에 피아노 오중주 연주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도 받고 리허설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같이 못 와서 너무 그때도 안타까웠어요. 그렇군요. 또 국제음악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류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이죠. 피아노 모음곡 2번.
곧 세계 초연되는 작품입니다. 우리 작곡가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4월 25일 세계 초연됩니다. 네. 아마 오늘의 방송이 공연을 가시게 될 분들에게는 정말 값진 어떤 리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우리 CPBC 빵톡이나 유료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연주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주회 티켓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4월 25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라시코프스키의 피아노로 연주가 되죠. 네. 이날에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던데요, 감독님. 네, 뭐 라벨이야 뭐 특히 밤의 가스파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피아노 곡 중에서 거의 가장 제가 처음에 빠졌던 피아노 곡일 거예요. 옛날에 그렇군요. 아레리치가 친 거 음반을 들으면서 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가 있나,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인가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후반부에 쇼팽의 전주곡 24개는 뭐 모든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어떻게 성경 같다 그러면 너무 또 과장일 테지만은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행복해하고 듣는 분들도 또 그 사이에 제곡이 있으니까 저도 그분들 덕분에 같이 격이 높아지는 기분 있잖아요. 약간 이 봄의 끝자락인데 네. 정말 약간 달콤한 선물이 네. 될 것 네. 같은 연주회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아노 모음곡 2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살짝 좀 미리 공개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악에 대해서는 공개를 당연히 안 네. 했지만 이 피아노 모음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몇 년 전에 발표하신 가곡집이죠. 네, 아파트에서 발췌해온 곡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췌곡이지만 독자적인 음악이다. 새로운 음악이다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저를 비롯한 누군가는 제목과 가사는 사라졌지만 똑같은 음악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처음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곡집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제가 아파트라는 곡을 처음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정말 좋은 가수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주회를 가지세요. 그분들이 이제 슈만이나 슈베르트나 뭐 브람스, 볼프 정말 좋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은 분들이 청중으로 오신데 청중분 중에서 일부분이 그거를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무시는 경우. 이 가곡이라는 게 사실 내용과 이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직접적인 감흥이 없으면은 특히 노래는 오랫동안 듣기 힘든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 멜로디도 또 우리하고 아주 익숙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한국에서 좀 와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가곡 그러면은 보통 짧은 한 곡씩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가곡집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몇십 곡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디어에 불을 지피게 된 게 당시에 이제 집값이 너무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보기 안쓰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거를 좀 몇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작곡가는 뭐 선동은 할 수는 없지만은 시대를 기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기록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뭐 경비원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층간 소음 문제도 있고, 또 선계약.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점이 되는 음악적인 기반을 제가 그때 미리 잡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피아노 모음곡에서 오는 그 인멘션이라든지 캐논, 그리고 뭐 녹톤이라든지
또 왈츠 같은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미리 준비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곡을 쓸 때 저는 이미 이거는 독자적으로 피아노 모음곡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미 생각을 네. 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끝나고 이번에 이제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계획되었던 네네. 피아노 모음곡이었다. 아, 그렇군요. 상상치도 못한. 그래서 가곡하면 답변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가곡할 때 가수하고 피아노가 노래 부르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같이. 근데 제 가곡집을 보더라도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피아노가 단독으로 연주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근데 거의 그런 반을 네, 찾아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악보를 또 준비를 해서 네. 해왔는데 네.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의 원제목 좀 재밌는 제목들이 네. 많잖아요. 뭐 네. 위험한 놀이터라든지 아파트 구이, 네. 뭐 은행나무 등등이 있는데 이 원제목은 다 빼시고 굉장히 네. 바로크틱하고 그리고 바로크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를 넘어서 네. 굉장히 로맨틱한 뭐 에뛰드, 뭐 녹턴 네. 등이 있는데 어떤 그런 작곡가의 의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리듬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어떤 형식과 그다음 리듬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학습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보체크를 썼을 때 알반 베르크가 그 보체크 현대 오페라지만은 거기 리듬 패턴이 다 고전 리듬이잖아요. 고전 댄스거든요. 지그라든지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음악을 썼을 때 처음에 발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발판이 되는 게 저는 사실 고전 음악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현대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흘러서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베이스를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작곡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아파트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전에서 가져온 형식, 고전 리듬, 그다음에 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가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적인 거에 대한 새로운 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류재준 음악 감독의 음악을 들어보면 제가 뭐 많이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좀 이해가 많이 된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아마 작곡가님 설명해 주신 대로 리듬, 그 고전적인 그 베이스에서 온 것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 아파트란 작품을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번 피아노 모음곡을 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사라든지 뭐, 가수의 연기. 근데 어떻게 들어야 할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피아노 모음곡은 기본적으로 피아노로 쓴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악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하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모든 프레이징이나 말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그다음에 소리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요소거든요. 프레이징을 만드는 것도 사실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뭐 우리가 현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러니까 아파트먼트라는 그 가곡집이 있고 지금 새롭게 거기서 이제 발췌가 돼서 나온 이게 물론 똑같게 피아노 부분이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가 또 어레인지를 새로 하고 또 거기서 더 많은 걸 또 넣고 그다음에 고친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실 가곡하고 연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하면서 들어도 재밌잖아요. 저는 약간 이거 나는 알아버렸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나 궁금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연계를 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죠. 그리고 또 자기 나는 대로 상상을 또 덧붙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나만의 또 이야기를 오픈북을 만들어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연주회를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파트를 먼저 또 들어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이 있는데 아파트라는 이 작품은 이 프렐류드 첫 번째부터 피날레까지 굉장히 분량이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이 피아노 곡은 11곡으로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져온 곡도 있고 그리고 뺀 작품도 있는데 그런 의도도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제가 아파트라는 작품을 보고 이 첫 번째 프렐류드 이게 한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간단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되게 여러 번 치면서 약간 눈물이 정말 날 정도로 피아노 곡이지만 무반주 합창으로 불러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왜 빼셨습니까? 약간 좀 너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은 사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넣을까 뺄까 말까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가곡 아파트먼트의 처음 시작 부분이 너무 뭐랄까 세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너무 세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음악이 세다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너무 그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면은 너무 이게 카피 같다는 느낌 들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곡을 제가 가져오니까 표절은 아니겠지만은 그게 너무 그러니까 강력해요 성격이. 네네,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거를 이거 넣는 거는 그렇겠네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근데 오히려 빼신 게 저처럼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오히려 또 약간의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곡가님도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왠지 저의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좀 위로를 받은 느낌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분 보면서 저걸 나중에 제가 아카펠라 만들어도 재밌겠다 생각도 한 적이 실제로 있고 그러면서도 곡을 보면서 이건 음역이 좀 어렵긴 하겠구나 생각도 든 적이 있고. 그렇군요. 성악가 입장에서는 또 어떨지.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또 이 아파트가 당시 집값이 오르고 또 가사를 보면 저는 약간 뉴스 보는 것 같이 아파트 이름도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뭐 경비원이나 뭐 이런 따뜻한 시선, 뭐 우리네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는 한마디로 사회 풍자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번 피아노 모음곡은 한마디로 혹시 정의가 될까요? 가곡 아파트먼트가 그 사회 풍자라는 거보다는 그냥 우리 이야기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이 가곡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이야기를 우리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잘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관객하고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 아이디어였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저한테 그러니까 풍자 뭐 이런 현대 사회 뭐 이런 거 고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이군요. 기록이죠. 네. 거기서 피아노 곡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만 뽑아낸 거죠. 기악적인 부분과 음악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뼈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을 발라. 네, 이거는 가곡 아파트먼트의 문제가 아니라 제 모든 음악의 뼈대가 지금 다 비슷해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제 음악의 뼈대는 본질적으로 그 이번 피아노 모음곡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위에 살을 붙이고 또 그거를 키우면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고 거기에 가사를 붙이면 이제 합창 음악이나 이제 또 그러니까 성악 음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음악이 시작이 원래 저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지난 8월에 이 장원미사곡은 이 규모도 그렇고 작곡 기간도 또 길고 굉장히 큰 규모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뼈대, 엑기스 굉장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곡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져와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작곡이란 개념이 사실상 뭐 창조다, 뭐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말한 대로 작곡의 본질은 조합이에요. 이것저것 가져와서 그냥 끼어 잘 맞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를 꼭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변주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게 사실 모든 작곡의 대가들이 가장 뛰어났던 부분이 변주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바하는 뭐 변주곡으로 끝을 네, 거의 끝이죠. 뭐 바하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모차르트, 베토벤, 뭐 하이든 거의 모든 작곡가들이 가장 자기의 능력을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변주곡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유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유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좀 재미있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음악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는 음악은 그 청중들한테 굳이 평소에도 힘드신 분들을 굳이 연주장까지 오시게 해서 고민하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재미와 그리고 변주. 네. 적어뒀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초연곡, 피아노 모음곡 2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원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파트를? 네, 그렇죠. 원곡이라고 해야죠. 그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피아노 모음곡이 원곡이 될 수도 원곡이잖아요. 있죠. 네. 근데 순서상으로는 그렇죠. 네, 원곡이라고. 항상 발표된 순서대로 사람들은 그 순서를 매기니까요. 제 마음속으로는 피아노 곡이 원곡이지만 네, 방송에서는 아파트 원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모음곡은 사실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오늘 아파트를 들어보면서 한 곡씩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렐류드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렐류드 들어볼 텐데 선생님 제가 이 곡을 악보를 쑥 보니까 음악에도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음악에서도 하나요? 이 프렐류드가 피날레에 한 번 더 나오고 노래를 하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원래는 D 플랫 메이저에서 E 플랫 메이저로 근데 엄청 내려가더라고요. 이 맞아? 이러면서 한번 쳐봤는데 그 좀 어떤 의미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밝게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풍자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힘이 내봐야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떡하지? 제가 그거를 정말 느낀 게 물론 마지막 가사도 약간은 질문으로 이게 될까 희망이야 하지만 미안하지만 안 돼. 근데 나 위로는 하고 싶어. 그래도 될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느낌이 맞았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렐류드부터 류재준 작곡가의 아파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악보를 아마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악보를 사서 한번 쳐봐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음악을 뭐 부르거나 쳐보는 거는 정말 100마디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프렐류드 들어봤고요. 이 프렐류드는 아쉽지만 피아노 모음곡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다. 네, 그러면은 1번 아파트먼트 들어볼 텐데 이 곡은 피아노 모음곡에서 빠졌지만 그래도 첫 곡이니까 조금 들어볼게요. 저 너머 힐스테이트의 편한 세상
하늘은 푸르지요 미래는 아름답지요 캐슬처럼 우아하고 호텔처럼 편리한 이것은 당신과 내 삶의 메리앙. 여기 이게 뒤지면은 우리가 아는 아파트 맞아요. 그 상표명들이 막 나오죠. 맞아요. 뭐 힐땡땡 이렇게 캐슬. 나오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재미예요, 위트예요. 맞아요. 가사를 쓰면서 또 우리가 아는 그런 거 들리면 사람들이 일단 아 저게 뭐지 하고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문하연. 네, 문하연 작가님이요. 그러면 가사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곡을 들으시고? 곡을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함께. 이런 방향을 곡을 쓰기 원한다. 그래도 그분이 처음 가져온 게 바로 이 아파트 이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그렇군요. 위트가 넘치면서 맞아요. 여기 가사를 보시면 뭐 부동산과 금융정보, 네. 도시개발, 재건축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 곡은 아마 음원은 아마 없을 거고 네. 유튜브로 네.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곡은 이 원곡 그대로 이제 피아노 모음곡에 들어간 거죠. 이 곡은 뭐 하나도 뭐 더하거나 뺀 게 없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곡은 처음 넣을 때도 좀 피아니스틱하면서도 굉장히 에뛰드 같은 생각으로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주하신 분들도 앙코르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길이도 그렇겠네요.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음악도들에게 좀 연습이 되게 네, 이건 에뛰드.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쓰면서. 네, 네.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좀 넘으면 여기가 좀 손가락이 벌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한 적이 있고. 네. 정말 다층적으로 네. 좋은 음악이네요. 네, 이 프렐류드 두 번째 프렐류드가 바로 피아노 모음곡의 첫 번째 인벤션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알리는 곡입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음악 듣고 있는데요. 이 음악도 피아노 모음곡에 들어가 있죠. 네. 토카타란 제목을 네. 쓰셨어요. 왜 토카타인가요? 이 곡은 처음 쓸 때부터 이 경비원 곡 생각하면서 토카타를 생각을 했어요. 토카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빠르고 좀 뭐랄까 어떤 음이 들어가면 뒤에서 막 따라하면서 뒤에서 수습을 해주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 경비원 분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토카타 형식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가사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고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 게 느껴져요, 감독님. 근데 여기서도 보면 슈퍼맨이 따로 없다 이런 거 보면서 뭐 작가도 그렇지만 이 작곡가의 그 사람을 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전 느껴져서 좀 리듬은 굉장히 재밌지만 좀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경비원 2차 그리고 피아노 모음곡에서는 토카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른에겐 굽신 한 달에 150만 원. 네, 이 곡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인데 피아노 모음곡에서는 아쉽게도 빠진 음악이네요. 사실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층간소음이 참 항상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되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가님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 곡은 피아노 모음곡에서 제가 제외시킨 이유가 너무 가곡적이고 그 다음 곡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곡들과 그 후에 있는 곡을 연결해 준다는 역할이 굉장히 강한 곡이에요. 이 곡은. 긴데요, 곡이. 그 곡이 길죠. 그리고 길지만. 네, 그러니까 이 곡을 기악곡을 하기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 그렇군요. 네. 드라마로 쓸 수 있는 음악하고 또 기악적으로 쓸 수 있는 음악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되었던 층간소음 들으셨습니다. 오, 좋은데요, 음악. 저도 이 곡 좋아해요. 점점 이게 지금 느낀 건데 작곡가가 좋으면 듣는 사람도 좋구나. 네. 그렇군요. 그 일레 라시콥스키가 이제 이 모음곡을 가지고 이제 저 집에 연습하러 왔어요. 저한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곡을 연주하기 전에 이제 같이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이 프레lude를 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곡을 치면은 굉장히 자기가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얼른 쳐봐야겠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 그 가곡 집에서도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이자 피아노 모음곡에서도 그대로 세 번째 프렐류드로 들어간 음악입니다. 굉장히 연주자도 또 듣는 사람도 심지어 작곡가도 행복해지는 음악. 조금 더 들어보고 다음 곡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악도 그렇고 여기에 지시사항으로 마에스토소 써주셨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라는 제목이고 또 피아노 모음곡에서는 프렐류드로 제목이 변경이 된 작품인데 가사를 조금 들어볼까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네, 약간 좀 쓸쓸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제가 그 어떤 거를 상상해서 썼냐면은 그 가장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직장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회식 자리 돌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들어오면서 술 취해서 오는 그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앞은 안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한 번쯤 너무 직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텅 빈 집 밀려오는 외로움. 나는 어디로, 나는 무엇을, 나는 도대체. 근데 현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은. 이건 꼭 집이 없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러기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제 외국에 있고 자기 아무리 좋은 데서 혼자 살아도 텅 빈 집에 들어가면서 되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런 모습도 또 아이디어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자기들은 제가 자기들 모습에서 이런 곡을 썼는지 모를 거예요. 들으면 알지 않을까? 이거 난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안 들을걸요. 그렇군요. 네, 다음 곡 들어볼게요. 재밌네요. 재밌지만 제목은 지루해입니다. 이 곡 또한 이번 피아노 모음곡에 수록이 되었고 토카타 2번으로 수록이 된 작품이네요. 들으시면 이제 지루하잖아. 지루한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루즈하고, 그러니까 늘어지고, 그다음에 좀 재미없고, 그다음에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거를 성격을 완전히 바꿨어요. 거꾸로. 일부러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가사가 정말
영화가 막 알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세상이 자기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네, 있군요. 그러니까 욕망은 이렇게 밝고 그런데 현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작곡가님 말씀대로 정말 반대로 리듬은 신나고 또 경쾌하게 쓰신 지루해이자 또 피아노 모음곡에선 토카타인 작품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공부 오로지 공부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요리 대신 삼각함수 지겨운 하루 흘러가는 시간 창밖 하늘 푸르른 햇빛 나가고 싶어 소리치고 싶어 이 세상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건 뭔가 네, 음악부터 쓸쓸합니다. 네. 외톨이 피아노 곡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작품이네요. 이 곡은 아까 지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악상적으로 반대되는 네. 그런 거를 보여줬잖아요. 배경을. 이거는 한번 맞춰봤어요. 그러네요. 네. 맞춰지네요. 가사도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선생님 이 곡도 너무 가곡적이라서 빼신 걸까요?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목소리가 김재일 성악가예요. 피아노는 김가람 피아니스트가 치고 있는데 네. 이 김재일 성악가는 미사곡에서 네. 참여를 하셨잖아요. 정말로 제곡 음악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이분은 불교도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불교도 성악가 중에 그러네요. 하나실 거예요. 그러네요. 클래식 음악가 네. 분들 중에서 네. 불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목소리도 지금 듣기로 네. 참 좋으시지만 제가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네.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참 좋은 성악가고 그다음에 뭐랄까 저하고는 너무너무 오래된 친구고 근데 지금 좀 조금 그런데 좀 얼마 전에 좀 몸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도 이제 쾌차를 해가지고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항상 몸이 가장 첫 번째 재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건강해가지고 계속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독님도 건강하시고 계속 오래 작품 활동하시길. 작곡가는 이렇게 손만 있으면 다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음악 들어볼게요. 네, 이 곡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 6번째 곡이자 피아노 모음곡에도 역시나 6번째 곡 녹턴이네요. 제가 이 녹턴이란 제목을 모르고 들었을 때도 뭔가 약간 프랑스의 밤 이런 풍경이 떠올랐는데 어떤 음악이죠? 이건 듣다시피 저는 굉장히 이런 낭만적인 선율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좀 뭐랄까 듣는 분들이 이제 이 곡이 나올 때는 거의 이제 종반부잖아요. 네. 좀 듣기 좀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왔고 힘든 얘기 나왔고 우리 신세한탄도 나왔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편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쓴 곡입니다. 약간의 위로를 네.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네요. 네. 다음 곡 은행나무 조금 들어볼까요? 찬바람 불어 쓸쓸하네요. 가을인가요? 저는 이 작품집 그러니까 가곡 중에서는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 곡은 또 피아노 모음곡에선 빠져있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곡적이라서 그래요. 이 곡을 좋아하는 제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이제 그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봤던 어린 나무들이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 굉장히 커져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그 냄새가 나는 나무도 있지만은 근데 이 은행나무들이 재개발하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살리지를 못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재개발을 하면 그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은행나무가 이 아파트 터에서 자리 잡고 자라면서 거기서 떠나고 들어오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 모습 본 이야기를 은행나무 관점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 마지막에 이제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난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저한테는 그렇게 거기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아파 보이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렇군요. 그쵸. 어린 시절부터 봤던 나무면 정말 나의 친구? 네. 형제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하죠. 나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잖아요. 재개발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고. 근데 그 나무들이 다 같이 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오래된 동네이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샀는데 그 뒤가 다 은행나무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가 또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은행나무들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다음 음악 들어볼게요. 네, 앞서 들으신 처음에 프렐류드가 또 마지막에 피날레에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죠. 사실 너무 스포가 될까봐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피아노 모음곡에 대한 설명은 연주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이사이에 좋은 음악들이 많죠. 뭐 택배기사를 비롯해서 또 프렐류드와 명예퇴직이라는 작품을 빠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곡가님의 몇 년 전의 작품이죠?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한 4, 5년 전. 네, 그 정도 됐을 걸로 거예요. 생각이 되는데 이 작품들 하나씩 들어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 음악을 제가 들었을 때 항상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좋은 거는 연주자들이 저거를 제 곡을 저렇게 잘 소화를 해주고 잘 연주를 해줬구나 고맙다는 거고, 부끄러운 거는 제가 연주자들하고 청중들한테 더 좋은 음악을 써드려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충분히 좋은데 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이네요. 방송상으로는 4월 25일 서울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러시아 피아니스트이죠. 일리아 라시코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류재준 작곡가의 새로운 작품 피아노 모음곡 2번이 세계 초연됩니다. 이 감동적인 자리에 우리 새달클 가족분들 초대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중에 CPBC 빵톡이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작곡가님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 8월 초연되었던 장엄미사 곡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곡가님 보내드리면서 류재준 작곡가의 플루트 소나타 그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면 이 시간도 역사가 되겠죠. 오늘을 또 지금을 나는 무엇으로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음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이예빈 로사, 기술의 윤현성,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